엄마, 아빠,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좀 더 뻣뻣하지 않으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고 전보다 움직이는 게 조금 귀찮아지시죠? 손발도 유독 차갑게 느껴지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혈압이 좀 오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약을 잘 드시고 계셨는데도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건 부모님만 겪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겨울은 원래 혈압이 오르기 쉬운 계절이거든요. 날씨 때문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 겨울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겨울에 혈압이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추위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그중 가장 중요한 반응이 바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부 쪽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몸속 중심부에 열을 가둘 수 있거든요.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호스로 물을 뿌릴 때 호스 끝을 손으로 조이면 물이 더 세게 나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양의 피를 보내야 하는데 통로가 좁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온이 섭씨 1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0.5에서 1.3 정도 오른다고 해요.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혈압이 10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부모님 연세가 되면 혈관의 탄력이 젊을 때보다 줄어들어 있어요.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압력 변화를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조금 더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추위라도 젊은 사람보다 혈압 상승폭이 더 크게 느껴지세요. 이건 부모님이 건강관리를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추위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다만 이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시는 걸 조심하셔야 해요. 따뜻한 실내에 계시다가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시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확 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시간대는 원래도 혈압이 높은 시간인데 여기에 추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져요. 문을 나서기 전에 옷을 충분히 입으시고 목도리나 모자로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게 좋아요. 몸이 추위에 적응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현관 앞에서 잠깐 심호흡하시면서 몸을 준비시키는 것도 도움이 돼요. 추운 날 아침 산책을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신 다음에 나가시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는 걸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겨울에 혈압이 오르는 건 추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생활 습관도 혈압에 영향을 줘요. 먼저 활동량이 줄어들죠.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전에는 매일 산책하셨던 분들도 겨울만 되면 오늘은 너무 춥네 하시면서 미루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나 말초 부위의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이게 혈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겨울에는 음식도 달라져요. 추울 때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당기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밥 같은 음식들이 몸을 녹여주니까 자주 드시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에는 염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나 젓갈 같은 밑반찬도 겨울에 더 자주 드시게 되고요. 염분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g 늘어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에서 2 정도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국물을 다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염분 섭취를 꽤 줄일 수 있어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30% 정도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 겨울에는 햇볕 쬐 기회가 줄어들어요. 날이 짧아지고 밖에 나가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햇볕을 못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는 영양소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고혈압 위험이 더 높다고 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짧게라도 산책을 나가시는 게 좋아요.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햇볕을 쬐셔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돼요.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 물 마시는 것도 잊으시기 쉬워요. 여름에는 땀도 나고 목도 마르니까 자주 드시는데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셔서 물 섭취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더 힘들어지고 이것도 혈압에 부담을 줘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컵에 담아서 책상 옆에 두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예요. 커피나 녹차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가 더 좋아요.
이렇게 보면 겨울에 혈압이 오르는 건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날씨 때문에 바뀌는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해요. 추위와 생활 습관이 겹쳐서 혈압을 같이 밀어 올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젊을 때는 겨울에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혈압이 왜 이렇게 오르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들었어요. 이건 부모님만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겨울철 혈압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의 변화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이걸 의학 용어로 혈관 경직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덜 유연해진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있어서 압력이 높아지면 늘어났다가 압력이 낮아지면 다시 줄어들면서 압력을 조절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딱딱해지면서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추위로 혈관이 수축했을 때 압력 상승을 완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기온이 떨어질 때 혈압 상승폭이 40대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같은 추위를 느껴도 몸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체온 조절 능력의 변화예요. 젊을 때는 추우면 몸이 빠르게 반응해서 열을 만들어냈어요. 근육을 떨게 하거나 신진대사를 높여서 체온을 유지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몸이 추위를 느끼는 감각도 조금 둔해지고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더 오래, 더 세게 수축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게 혈압을 더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변화예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장 박동이나 혈압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반응해서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조금씩 느려지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을 때 다시 낮추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올라간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겨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다른 질환들과의 연결이에요. 부모님 연세가 되면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질환들도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 혈압 변화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쉽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 안에 기름때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추위까지 더해지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모든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에요. 다만 이런 변화를 알고 계시면 겨울철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겨울에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서 혈압약 용량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잘 맞았던 약도 겨울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봄이 되면 다시 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요. 혈압 측정도 겨울에는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재보시면 돼요. 수치가 평소보다 많이 높게 나오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시면 병원에 연락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겨울을 훨씬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을 피하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시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확 올라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옷을 충분히 입으시고 목도리와 모자로 목과 머리를 꼭 감싸주세요. 현관에서 잠깐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특히 아침 시간이 제일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은 원래도 혈압이 높은 시간인데 겨울 추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지거든요. 일어나셔서 바로 밖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신 다음에 나가시면 훨씬 안전해요. 화장실도 조심하셔야 하는 곳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추운 화장실에 가시면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화장실에 작은 전기 히터를 두시거나 따뜻한 옷을 걸쳐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난방비가 아까워서 너무 춥게 지내시면 안 돼요.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는 유지되는 게 좋아요. 특히 주무시는 방은 따뜻하게 해주세요. 잠을 주무실 때 몸이 차가우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염분 섭취를 조금만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염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겨울에도 꾸준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싫으시면 집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돼요. 앉아 계실 때도 발목을 돌리시거나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괜찮은 날에는 짧게라도 산책을 나가시면 더욱 좋아요. 햇볕도 쬐시고 몸도 움직이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너무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은 피하시고 날씨가 따뜻한 낮 시간을 이용하세요. 5번째는 물을 자주 드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셔서 물 마시는 걸 잊으시기 쉬운데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드시면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컵에 담아놓고 틈틈이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6번째는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침에 재보시면 좋아요. 혈압계가 집에 있으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편하게 앉아 계시다가 재보세요. 수치를 메모해 두시면 병원 가실 때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 좋고요. 평소보다 혈압이 많이 높게 나오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겨울에는 혈압약 용량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겨울에 혈압이 조금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고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도움이 돼요. 추울 때 옷 한 벌 더 입으시고 국물 조금만 덜 드시고 따뜻한 물 조금 더 자주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혈압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지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